안녕하십니까. 주식과 부동산을 좋아하는 부주아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세금 중 취득세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설명드리는 영상 준비했으니까 혹시라도 집을 구매하시면서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선 주택매매의 세금의 종류와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매매의 종류는 취득, 보유, 매도 이렇게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서 오늘 다뤄볼 내용은 취득세 부분입니다. 그 후에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취득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취득세는 주택을 매매를 하시면서 내가 주택을 매수를 할 때 그때 부담하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근데 그 전에는 취득세 부분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작년이죠. 작년 7.10 대책 이후로 취득세 중과 제도라든지 법인, 그 다음에 증여 이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려 한 영상 준비했으니까 보시고 도움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취득의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취득은 매매 같은 유상 취득의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증여, 상속과 같은 무상 취득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세율 자체가 좀 많이 변동이 되고 중과제도가 실시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좀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표준 세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게 기본이죠. 표준 세율 같은 경우는 6억 이하 주택 이럴 경우에는 보통 1% 취득세가 내고 그 다음에 0.1%. 근데 이 부분에서도 전용 면적 85제곱 초과 시 0.2%의 과세가 추가로 됩니다. 농어촌 특별세죠. 그래서 토탈 1.3% 이렇게 좀 부과가 됩니다. 85제곱미터가 초과될 경우. 그러니까 보통 37평에서 38평 이 정도 평형이 되게 되면은 0.2%의 농어촌 특별세가 따로 부과된다는 거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분화됐죠. 이제 그동안에는 6억, 9억 뭐 이렇게 좀 단순화됐었는데 이제는 좀 세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6.5억까지는 1.33, 7억까지는 1.67, 7억 5천은 2%, 그 다음에 8억은 2.33%, 8.5억은 2.67%, 9억은 3%의 취득세가 붙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가 0.1에서 0.3% 추가로 좀 붙습니다. 그리고 85제곱미터 초과는 똑같이 0.2%가 좀 추가로 붙죠. 그리고 9억 초과일 경우에는 3%,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0.3%가 붙습니다. 그 외에 뭐 원시취득 같은 경우는 원시취득이라고 하죠. 신축 같은 경우 내가 건축을 해서 집을 지었을 때 이럴 경우에는 2.8%, 0.16의 지방교육세와 0.20%의 농어촌 특별세가 따로 부과됩니다. 그리고 증여 같은 경우는 보통 3.5, 0.3, 0.2 해서 한 4% 정도의 증여세가 좀 부과되죠. 근데 이 부분도 제도가 바뀌면서 또 하나 추가됐죠. 조정지역 같은 경우 3억, 공시지가 3억 이상인 주택을 갖다 증여할 때 3억 이상인 집을 증여할 때는 12%의 취득세가 따로 부과됩니다. 증여세 빼고 취득세가 따로 부과되는 거죠. 그러니까 증여세 따로, 취득세 따로가 부과되기 때문에 상당히 세율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무주택 가구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는 0.8% 세율이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 외 부분이 있어요. 주택 외 부분에 보면은 토지, 건물, 상가 이럴 경우에는 4.6%, 건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했을 때는 3.16%고, 농지 같은 경우는 신규 취득했을 경우는 3.4%, 2년 이상 자격농지 결정은 1.6% 이렇게 좀 부과되고, 상속 같은 경우에도 농지 2.56, 1가구 1주택은 0.96, 아까 말씀드린 대로 0.8에다가 0.16 해서 0.96이 좀 붙고, 그리고 상속 같은 경우 일반일 경우에는 보통 3.16% 이렇게 취득세가 좀 부과됩니다. 그리고 증여일 경우는 일반일 경우에는 보통 4%,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주택일 경우 0.8% 이렇게 부과되죠. 그 다음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세대 분리를 또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7.10 대책 이후로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이후로 해서 8월 10일까지 등기를 치게 되면은 그 전에 적용됐던 1에서 3% 일반 세율이 적용됐지만, 그 이후로 7월 10일 이후로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제도가 좀 도입이 됐죠. 조정지역 같은 경우 1주택은 1에서 3%, 비조정지역 같은 경우도 똑같죠. 1에서 3%고, 조정지역 2주택 같은 경우 이제 여기서부터 중과가 적용됩니다. 2주택 같은 경우 8%, 비조정지역은 그 똑같죠. 1에서 3%, 2주택까지는 똑같아요. 비조정지역은. 그 다음에 3주택일 경우는 12%, 그 다음에 비조정지역도 3주택이면 8%, 4주택은 12%, 똑같이 12%. 12%가 좀 최고 맥스의 취득세율입니다. 그리고 무상취득 같은 경우 3억 이상이었죠. 조정지역 같으면 12%, 그 다음에 비조정지역은 3.5% 똑같이 적용되죠. 취득세 같은 경우. 지방교육세 같은 경우는 중과분이죠.
8%, 12% 모두 0.4%가 적용되고, 농어촌 특별세 같은 경우는 중과부는 0.6%, 그러니까 토탈 1%가 좀 적용되는 거죠. 그리고 12% 중과분에 대해서는 1%의 세율이 추가로 좀 부담이 됩니다. 2주택자인 경우 추가로 1주택을 더해서 3주택이 될 경우, 그럴 경우에는 토탈 12%에다가 1%와 0.4%에서 상당히 많은 세율이 좀 중과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피하시려고 여러 가지 좀 투자 행위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거죠.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투자 목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매매를 하세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대표적인 아파트가 삼신 아파트라고 있어요. 삼신 아파트가 세대수도 좀 제법 많은 편이고, 공시지가 자체도 18평, 22평, 25평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채 1억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 행위로 많이 좀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습니다. 보통 그런 분들이 보면 대표적인 특징이 있어요. 대부분이 5천만 원이 기준이에요. 5천만 원. 5천만 원을 해서 자녀분 명의로 이렇게 주택을 갖다 사놓으시려는 분이 많으시거든요. 5천만 원의 자금으로 갭투자 하시려는 분이 많으시냐면은 대부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증여할 때 비과세로 넘길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자녀분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이 한도죠. 5천만 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5천만 원 이 안에서 자금을 다 투입해갖고 갭 투자를 하시려고 하죠. 그 다음에 뭐 중과 재해주택 중에는 뭐 가정 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주택, 그다음에 재개발, 부지 확보를 위해서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등 여러 가지 주택들이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게 공시지가 1억 주택, 투자 목적으로 많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를 갖다 중과를 좀 제외시키려고 하면은 세대 분리를 해야 돼요. 세대 분리. 보통 보면 취득세는 주민등록 등본이 기준이 됩니다. 주민등록 등본. 같은 세대의 주민등록 등본을 떼어봤을 때 같은 세대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 세대는 동일 세대로 보고 취득세 중과를 하게 되죠. 그럴 때 자녀분을 세대 분리를 시켜서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실 때 주의할 점이 좀 몇 가지 있어요. 보통 보면은 자녀분들이 뭐 어릴 경우가 있죠. 20대 초반이나 뭐 대학생들 이럴 경우는 세대 분리를 하게 돼도 큰 의미가 없어요. 세대 분리를 하게 되면은 단독 세대가 되게 되고, 단독 세대로 세대 분리를 했을 때는 주의할 점이 일정 부분 소득이 증빙이 돼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 한 75만 원 정도 되죠. 75만 원, 74만 원, 몇천 원 뭐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아마 올해 들어서 좀 늘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80만 원 정도의 소득을 갖다 증빙할 수 있어야지 세대 분리가 인정이 됩니다. 근데 소득이 없이 뭐 대학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대 분리가 인정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세대 분리를 할 때도 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혹시 뭐 친척이나 친인척들이죠. 친인척들이나 친구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전세를 살고 있는 집으로 전입을 시켜서 세대 분리를 하시려고 하는데, 이럴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만약에 그 세대 분리해서 전입하는 그 세대가 혹시 향후에 청약을 갖다 지금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불리한 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보통 보면 무주택 기간이라는 게 있죠. 청약을 받을 때 가점 기준일 때 무주택 기간에서 뭐 15년까지 최대한으로 주게 되는데, 전입한 나의 친척이나 아니면 친구 자녀 뭐 이런 분들이 주택을 갖다 취득하게 되면은 무주택 세대의 기준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럼 그동안에 유지해왔던 무주택 세대의 기준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청약 가점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부 같은 경우는 이혼 전에는 분리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부부는 따로 떨어져도 모두 동일 세대로 보기 때문에 이혼하기 전에는 분리가 좀 불가하고, 이 부분을 갖다 또 피하시려고 뭐 위장 이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좀 걸리게 되면은 상당히 불이익이 좀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도 좀 있어요. 자금의 조달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죠. 증여를 갖다 좀 추정하게 된다고 하면은 5천만 원, 이 부분을 갖다 지금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하시는데, 증여 추정 배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은 30대까지는 1.5억, 이 부분까지 좀 증여의 추정을 배제해주고, 그 다음에 40대 같은 경우는 3억까지 증여 추정을 배제해주죠. 그러니까 증여 추정 배제라는 거는 내가 집을 구입했을 때 나중에 뭐 자금의 조달 같은 거를 좀 많이 따지는데, 이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세무서에서는 좀 이 정도는 배제시켜 준다는 거죠. 30대 같은 경우 1.5억까지 가능하고, 40대 같은 경우 3억. 근데 가격 자체가 3억이라는 겁니다. 1.5억이고 3억이지 뭐 4억, 5억짜리 거래되는 주택을 갖다가 증여 추정의 배정이 인정되지는 않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제가 또 있죠. 공제 제도가 있어서 자녀분 같은 경우 5천만 원까지 가능하고, 부부까지는 6억까지 가능한데, 부부는 뭐 큰 의미가 없고, 자녀분 같은 경우는 공제할 때 5천만 원까지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5천만 원, 이 부분을 갖다가 좀 투입해서 매수세가 좀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도 매수할 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증여할 때 공제 한도가 있어요. 증여 공제가 있는데 보통 뭐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10년이죠. 10년 동안 2천만 원. 그러니까 1살, 10살, 20살 해서 토탈 2번을 갖다 증여할 수가 있죠. 2번을 갖다 2천만 원까지 증여할 수가 있으니까 토탈 4천만 원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0대 지나고 나서는 5천만 원. 그러니까 토탈 7천만 원 정도를 증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증여세의 세율을 보면은 1억 이하까지는 10%, 1억에서 5억은 20%, 5억에서 10억은 30%, 40%, 5억, 30억 초과는 50%, 뭐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같은 경우죠. 상속세 같은 경우는 과세표준, 증여세가 거의 비슷한데 세율 같은 경우는 10%, 20%, 30%, 40%, 50% 이렇게 적용되고, 그 다음에 누진공제가 있어요. 누진공제.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1,000만 원, 5억 부분은 6천만 원, 그 다음에 10억에서 30억까지 1억 6천, 30억 초과에는 4억 6천만 원의 누진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 한도도 있죠. 공제 제도가 일반 공제 보통 보시면은 배우자 같은 경우 최대 30억까지 공제가 되고, 그 다음에 기초공제 같은 경우는 보통 2억까지 되죠. 인적공제 같은 경우는 자녀, 뭐 연로자, 65세 뭐 이상 있는 연로자인 경우는 1인당 5천만 원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따로 5억, 일반 공제는 5억까지 가능합니다. 장애암 및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1천만 원 곱하기 자녀 연수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간략하게나마 취득세 부분하고 증여의 상속세, 그리고 중과제도를 좀 회피하기 위해서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의 매매, 이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이 영상 보시고 세대 분리에 대해서도 좀 잘 좀 생각해 보시고, 섣부르게 하시다가 다른 사람한테 선의의 피해를 주시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잘 좀 보시고 해서 좀 이 영상 보시고 도움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 그 방송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